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4일 12,20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30명이 더 늘어 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읍시 의원이 2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정읍시 의회는 피해자의 보호 의무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과 공무원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의원이 갑질 행위를 했을 때 제명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장수군청 현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의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4일 12,20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30명이 더 늘어 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028명, 정읍 652명, 남원 578명, 김제 483명 등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장이 김제에 마련됩니다. 전북도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직 구급공무원 필기시험에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10곳의 별도 시험장을 확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확진자가 타 시도에서 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화성을 제외하고 김제를 대신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정읍시 의원 소식을 전해드린 게 지난해 9월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 거의 2년 만에 물러났던 건데요. 해당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던 정읍시 의회는 피해자의 보호 의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정읍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에 의거 9월 16일자로 정읍시의회 제8대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A 의원이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령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3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건 동료 의원들 덕분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해당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겨우 상정된 걸 이같이 처리한 겁니다.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죠. 그리고 순전히 그 사람 한 명의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읍시의회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성비위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조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같은 차량에 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3일 시의회 측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2차 피해 예방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관련 규정은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권익위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다 되어가도록 관련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권익위의 인권 침해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후한 무치한 형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번 주말 남부 지역부터 벚꽃 구경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그리고 부산 일부 지역의 벚꽃은 이미 활짝 피기 시작했고요. 중부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음 주 벚꽃 행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봄나들이를 기다려온 우리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그동안 발길을 막았던 지역 곳곳의 벚꽃 명소들도 올해부터는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봄꽃 축제를 보기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해 봄꽃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봄 나들이 이전에 방역 걱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과 함께하는 벚꽃 구경, 그래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과 공무원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제명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도의원과 공무원 간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행정기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5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 발전 예산을 확보하려면 실익 차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0여 명의 국민의힘 후보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용 차량을 100%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지원청 관용차와 유치원 학교 통학차를 전기 수소 차량으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임정엽 전 완주군수에게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검증위원회 투표 결과 6명은 부적격, 3명은 적격, 1명 등이 정밀심사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리 전력자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임정엽 전 군수의 알선 수재의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지선 후보 부적격 기준은 살인과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 그리고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투기성 다주택자 등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외에도 당규 제10호에서 규정한 부적격 심사 기준은 경선 불복으로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전력이 있거나 뇌물, 알선 수재, 공금 횡령 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예비후보에 탈락하면서 출마자들의 공천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비후보에 탈락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2, 3일 내에 재심 청구와 관련 이의를 신청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에 나설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북 지역의 지난해 결핵 환자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내 결핵 환자가 7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도 발생 환자 821명보다 11.7% 감소한 것입니다. 결핵은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순창구는 치매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무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순창구는 개인 택시 모범 운전자회와 협약을 하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무료로 왕복하며 군에서 택시 업체에 요금을 보전해 줍니다. 남원시는 아영면과 운봉읍에 과실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아영 생산단지는 연말까지 16억 원을 들여 35헥타르 규모로 조성되며 운봉은 내년까지 14억 원이 투입돼 30헥타르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에는 용수 공급 시설과 배수로, 경장로 등 과실 생산 기반 시설에 구축됩니다. 네, 전주지검은 환경과 식품, 중대재해 등 8개 분야 책임자들로 이루어진 특별사법경찰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협의체는 민생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맡는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분야별 각 기관의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